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말이 참 많던 도쿄올림픽이 결국 개막을 했습니다. 중간에 나왔던 픽토그램은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확실히 관중이 없다 보니까 좀 밋밋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밖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림픽 개최 반대 시위도 하고 있고 참 후쿠시마 원자력 관련 문제부터 해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얽힌 것도 많고 열린이 많이 하다가 결국 1년이 지나서 좀 개막을 했습니다. 여기 MBC는 우크라이나 선수단 입장 때 관련 사진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사진을 좀 올려놓는 등 욕을 먹고 있죠. 보니까 뭐 일부러 욕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저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개막을 했으니까 이 올림픽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부디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줌 인터넷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은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S&P 500 지수는 저점 대비 무려 100% 이상 오른 모습인데요. 4분의 1가량의 기업들 실적이 좀 나온 가운데 순이익 증가가 76%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60%를 상회하면서 2009년 이후 최대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각 기업들의 실적 회복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기대감이 최근 계속해서 부각된 모습이 금요일 우리 시장에도 소폭이나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준 까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는 주말간 별다른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증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인 만큼 호실적과 함께 국내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줌인터넷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함께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줌인터넷은 네이버, 카카오에 이은 검색 포털 사이트로 빅테크로 좀 분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가치 성장에 기반한 상승이 줌 인터넷의 가치 부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줌 인터넷은 대선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공정경제 3법 규제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다음 등 뉴스 편집권 폐지 논의가 좀 나오면서 줌 인터넷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 투심이 작용한 것으로 상승세를 한 차례 나타냈었죠. 줌 인터넷은 네이버 다음에 이어서 검색 포털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데요. 사실 3위라고는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전 정책주로서의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이후 조정을 통해서 많이 사그라들었고, 금요일의 상승은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호조로 인해서 이후 시장이 실적 가치주로의 부각이 나타나는 시점에 이 빅테크 업황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 상승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향후 이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기대감이 선반영으로 이 고평가라는 논란을 함께 달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줌인터넷은 이러한 고평가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점과 시총이 작다라는 점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후 이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함께 이런 기대감이 국내 증시 빅테크 기업들에도 옮겨와만 준다면,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내리누르는 변수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줌 인터넷 주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을 충분히 나타내줄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입니다. 변수는 이 시장에 깔려있는 이 델타 변이 등 이 우려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변수들인데, 최근에는 원숭이를 해부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은 중국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치사율이 80%가 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일단 보통 이런 전염병의 경우는 치사율이 높고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전염성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까지 이슈화가 되지는 않는 모습인데,
코로나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죠. 대체 뭘 하길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거기서만 계속 생겨나나 싶기도 한데, 델타 변이 등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상황이 나오기까지는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만큼 이건 논외로 치고 기업 가치의 성장에 좀 기반을 둔 그런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줌 인터넷이 빅테크의 호조와 함께 나타나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은 비록 이 줌 인터넷이라는 기업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주식에서 기업 가치의 성장으로만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빅테크 이 업황적인 부분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실적 가치 섹터로 함께 묶인다면은 빅테크 이 3등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줌 인터넷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하고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 증권사 제휴를 맺어주시는 분들께 저희 주식대가 공식 리딩 1개월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무척 덥고 코로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은 집에서 올림픽 보시면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